제 일을 잘 남한테 나눠주진 않았어요. 욕심이 많다고 해야 되는지 불안감이 컸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제 명함을 보면 디렉터나 대표보다 디자이너를 더 앞에서 놨거든요. 그만큼 작업에 대한 욕심도 많고 팀원들로부터 자극도 많이 받고요. 누구보다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자신감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몇몇 프로젝트를 겪으면서 제가 제 작업에 몰두를 하다 보니 팀원들한테 좀 정확한 디렉팅을 못 주고 그런 부분들에서 팀원들이 힘들어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걸 혼자서 다 관리하고 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좀 늦게 한 편이죠. 그렇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작업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작은 단위의 팀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좀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제가 손을 대지 않은 프로젝트가 없었거든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건 실질적으로 작업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MBCM이라는 채널 런칭 프로젝트였고요. 신규 런칭하는 채널이었고 채널의 로고서부터 채널 네트워크 디자인 전반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건이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좀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요. 처음으로 팀원들에게 오롯이 제작을 맡겼었던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디렉터로만 참여를 했고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도 낯설었을 거고 저도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조금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것이 오해가 없게 잘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만으로도 프로젝트가 잘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게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팀원들이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좋고 어떤 시안을 만들어내야 되고 몇 개의 시안을 만들어내야 되고 여기서는 다음 연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출을 가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직접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되게 다양한 영역의 장면들이 펼쳐졌었고 많은 스튜디오들이 실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퀄리티 컨트롤이거든요.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는 건 클라이언트도 금방 느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만들어냈었던 결과물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오래 같이 작업을 했던 팀원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구조를 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제가 디자이너로서의 욕심도 채우고 회사의 디렉터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서는 이제 흔히 저 정도의 연차나 저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작업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어떤 형태로든 작업을 쥐고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랑 실제로 작업을 애니메이션을 잡고 키를 잡고 툴에 대한 연구를 하고 렌더링 버튼을 눌러봐야지 아는 거랑은 좀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디렉션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설득력도 잃게 되고 날카로운 디렉션을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팀원들이 빙빙 돌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업을 하기로 한 분들은 앉아서 마우스를 놓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계속 꾸준히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고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회사는 매년 성장해야 돼요. 이 성장은 매출뿐만 아니라 디자인 역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사를 꾸렸고 디자인 팀원들을 모았고 그리고 좋은 길로 나아가자라는 어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선 항상 같은 수준의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작년이랑 우리의 수준은 비슷하다라는 건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꾸준히 성장하지 않는 것은 퇴보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잊혀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사업 초기에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죠.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처음에는 사무실도 없었고 사업자 등록증도 어떻게 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그때는 절박함이 있었죠. 그냥 그 절박함으로 나온 용기밖에 없었고 제가 재무에 대해서 뭐 회계에 대해서 법인 설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막 그 공유 오피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막 검색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우선은 시장을 선점하려면 독점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독점 사업, 크리에이터 IP를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년치 계획만 세우고 크리에이터를 1년 뒤에는 10명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목표를 좀 세웠었고 광고주 쪽으로는 보통 이제 크리에이터 한 명이 만드는 어떤 이코노미 시장에서의 매출이라는 게 물론 개인차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10억 정도를 만들면 최소한 1억, 2억 내 월급과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의 월급은 내가 무조건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그 목표를 세우고 달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두세 달 정도 됐을 때 그 엘카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너무나도 흔쾌히 이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라고 8천만 원짜리 계약서 사인을 해줬어요.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인데 너무너무 뿌듯했고 그때 제가 이제 그 계약서를 파일이랑 같이 담고 아 내가 이 광고주한테 이거 이상의 8천만 원 이상의
자신의 그런 만족을 성과를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계속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3개월 넘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거 메고 우체국 가서 택배도 붙이고 다른 광고주들 만나면서 이렇게 다시 열어보고 그래 나 이렇게 믿고 이런 계약서를 써준 회사도 있고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제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저도 디자이너였고요. 대학교 때 디자인 전공을 했고 최종에 대한 강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최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라는 말을 잘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업데이트 해봅시다. 그리고 모레 또 업데이트 된 거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뭐 최종, 최최종, 최최최종, 최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종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안 써요. 의식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이 정도 완성을 해서 이 정도 준비를 해서 이 정도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할 수 있을 때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 사실 시작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업데이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 아이디어 정도만 있다고 하면 근데 대안 없이 하면 너무 이제 낙관주의인 거고 그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 정도만 갖춰져 있다고 하면 늘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뭐든 도전해도 돼요. 최종, 완성, 완벽 이걸 내려놓으시고요. 계속 업데이트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뭐라도 돼요. 일단 시작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이 매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직원들이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많은 원장님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인데요. 저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볼 문제들인 거죠. 질문의 시작을 바꿔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원장님들 혹은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직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왜 직원이 원장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팀원들 그리고 직원들을 올바르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지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질문의 시작을 바꾸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걱정으로부터의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사람을 못 믿어 라고 생각하시는 오너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내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 더 큰 성과와 더 나은 결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타인을 위한 삶, 타인을 위한 시선으로 계속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요.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온 분들, 혹은 우리 매장을 위해서만 살아온 분들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와 조직에 대한 이야기,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군주로는 그런 점에서 불편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 또 혹은 기업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자신의 역할이 커질수록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자신의 사업을 이해하고 사업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과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리더는 언제나 미래를 여는 사람입니다. 현재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리더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 대격변의 시대의 리더는 당연히 이 혼돈의 시기에 정확한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변하는 그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구체적으로 리더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는 역량, 비루트, 운명, 포르투나, 시대정신, 네체시타 중에서 바로 그 네체시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 역량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혼돈의 시기일수록 리더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자신이 제시하고 자신도 지키고 조직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MZ세대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유분방함,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율성 이런 것들이 방종으로 이끌어져서는 안 됩니다. MZ세대는 MZ세대로의 특징을 분명히 가져가되 조직원으로서는
나와 조직이 기본적인 부분들을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직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조직도 성장한다는 그런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좀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의 리더십은 미래를 보고 원칙을 지키면서 조직원들과 함께 공감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불필요하게 그렇게 지적질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었고 감탄했고, 제가 97년도에 처음 드림서치를 만들었을 때는 회의 없는 회사, 보고서도 없는 회사,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었었어요. 아니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각자 개인적인 영역을 윗사람이 전혀 터치하지 않는 그런 평등한 조직을 지향했고요. 젊은 직원들이 좋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걸 또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HR과 대기업 HR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대기업은 브랜드도 있고 고객도 있고 상품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스타트업은 지금 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대기업에서의 여러 자원 중에 한 부분과는 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스타트업 HR은 직원들이 가지는 그런 불안정에 대한 그런 불안감 같은 거에 대해서 풀어주고, 대신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력난이 지금 가장 큰 문제죠. 뭐 언제나 그렇지만 필요한 사람은 늘 새로운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공급을 하지는 못하죠. 투자를 받기 전에는 어떤 타이틀이 있어도 그게 그 사람이 그 일만 하지는 않죠. 마케터라는 이름으로 홍보도 하고 뭐 SNS도 하고 다양하게 한단 말이에요. 직원이 빠르게 늘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확 잘라버리든지, 그래서 인원도 굉장히 빠르게 변동합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무언가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정하기가 어려운 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든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든 그런 상황을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 직원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빛의 속도로 조직을 재편하고 뭐 예전에 안 하던 업무도 내가 맡고 막 이러면서 순발력과 임기응변으로 뿌려가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조직 문화 안에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은 영업이 되고 돈만 들어오면은 안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트업은 그런 면에서 조직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도전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면 멀쩡하게 매출이 나는 회사도 중요한 인물과 팀이 사라지면서 사업을 접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HR의 중요성이 매우 높죠. 스타트업은 고객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고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원, PM이죠.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실무자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로운 소통 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사일로도 허용할 수 없어요. 작은 조직끼리 파벌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그러면 일터가 정치적으로 되고 단합이 되지 않아서 직원 나가버리죠.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스타트업은 정보를 사일로가 생기지 않게 협업 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내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사일로 방지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러한 소통과 공유의 과정에서 창업자와 HR 담당자들은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사일로가 발생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즉각 면담을 해서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죠. 조직의 목표와 성과 달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조직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목표 달성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그 뼈대인 조직 문화를 잘 설계해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잘못되고 있다면 관계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소통의 문화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